자,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선고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너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 유례 없는 초유의 신속 선고입니다. 22일에 회부가 됐고 그날 바로 오후에 심리를 했죠. 2시간 동안 심리했다. 그리고 하루 건너뛰고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이 5월 1일에 선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9일 만에 선고, 일주일 만에 어떤 결론 내렸다. 너무 빠르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신속함이 과연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AR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 이재명 대법원 선고, 판결. 이게 무려 42.1%로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따르는데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가 이번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무죄 확정 시 상고 기각, 그리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리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파기자판. 상고심 기각, 상고 기각일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 털고 날개 달 수 있습니다. 출마 무조건 가능하고 지지율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합니다. 다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헌법 84조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자판되면 이건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파기자판되면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속도 전에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창현 교수는 파기 가능성 높아졌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파기환송, 파기자판. 1일의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에 민주당에서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월 10일, 11일 그 직전인 8일, 9일에 선고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앞당긴 것은 민주당에게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배려한 것이다라는 게 이창희 교수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고 기각보다는 파기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법조인을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만약에 지금 대법원이 무죄를 줄 생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는 사실은 현상 유지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굳이 대선 전에 선고하지 않고 대선 이후에 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혹여라도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공판 절차를 정지시킨다든가 이렇게 네. 했을 때에는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선 전에 선고를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도와줬다는 그런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 해야지만이 국민들께서 알고 판단하실 수 있고, 방금 전에 이창현 교수도 지적을 했듯이 민주당도 만약에 후보 교체를 모색한다면은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대법원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대법관들 간에는 어쨌든 결론에 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일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무죄와 파기환송 중 국이 어느 쪽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무죄는 현상 유지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송영훈 변호사의 법조인으로서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 파기환송이 발생을 한다면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성필 부대변인님,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 나옵니다.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걸 이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속하게 판결이 난다는 거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또 헌법 84조 운운하면서 이거 대통령 계속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유죄 나오면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선거 전에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사법이라는 것이 계속 이 정치 상황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경우인데 지금 민주당에 처한 상황은 나중에 국민의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란 것이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시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교체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결론은 가서 봐야 알겠지만 민심과 당심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흔들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이제 박탈형이 나올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만약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 서영주 대변인. 네. 김동연 후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경선 2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후보 역할을 다음으로 넘기는 아니면 새로 뽑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순위가 정해지면 네. 그 차선자가 올라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만에 하나 하는데 거의 없는 확률로서 지금 뭐 상상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자체가 거리가 된다. 그랬을 때는 당 지도부에 일임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다 해서 2순위, 3순위 네. 뭐 그 표차에 따라서 올린다. 그거는 아마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는 그런 그 당헌 당규상 보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대법원 5월 1일 잡힌 거 네. 설왕설래가 많죠. 관심도 많고. 이재명 후보도 법대로 하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엔 대법원이 법의 영역에서만 판단한다면 상고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네. 다만 대법원이 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어떤 그런 정치적 개입의 의도가 있다면 이거는 사법부의 뭐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로만 따진다면 네. 상고기각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그 뭐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늘 4월 30일 날 네. 오늘이죠. 오늘 선대위 발족식을 통해서 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할 뿐이다. 좀 그래 말씀드립니다.